네, 자, 파워 시스템으로 오늘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석설 전문가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은 거래소는 0.3% 정도 반등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좀 많이 밀렸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흐름입니다. 지수는 반등, 그런데 종목들은 약세. 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수는 일단 그 외국인 쪽에서 추가적으로 선물 쪽이라든지 뭐 현물 쪽에서의 매물이 조금은 이제 일단락 되면서 상승할 수도 있다고 보겠는데요. 오늘 선물 쪽 시황 역시 좀 주목하셔서 보셨습니까? 일단락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변동성 상세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어느 밴드는 정해 놓지만은 예를 들어서 매도가 끝났다. 매수가 이어진다. 이렇게 확신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지수의 밴드를 중심으로 해서 자꾸 이제 유연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제 시장의 중심축은 여전히 선물에 의한 지수 등락인데,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선물 쪽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신규 매도라든지 매도 포지션을 확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은 선물 지수가 밀려버리니까 종합주가지수 따라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종합주가지수 197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박스권 하단 부분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 투자가들의 입장에서도 여기서부터 추가적인 어떤 매도 확대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밴드 하단 부분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확대를 해버리면은 이게 돌아서 버리면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금요일 날 급락하는 과정 속에서 1970포인트대에서 대체적으로 저점이 형성되게 되면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 시장 쪽에서는 매도 포지션이 이제 줄어들고 환매수 내지는 신규 매수가 유입될 것입니다. 그래서 70포인트대에서는 팔지 말고 기다리고 저가 매수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전체적인 흐름은 박스 하단 부분에 들어오니까 박스 하단 부분이라는 얘기는 다른 거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최근의 시장 상황을 간단하게 보세요. 지난 4월하고 지금 흐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큰 틀은 박스권의 변동성 흐름 속에서 선물 갖고서 지금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박스 하단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1970선 조금 더 빠지면은 300일 이동평균선에 놓여있는 1958까지는 열어놓고 보는데, 이 자리는 지금 박스 하단 부분에 들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겁낼 필요는 없고, 그리고 이제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물 쪽에서는 이제 지난주 매도 물량들을 환매수로 청산하거나 신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에서의 지수 반등,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종목 약세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코스닥에서는 이제 727개 종목이 밀렸고요. 거래소도 거의 이제 500개 넘는 한 1200개 이상의 종목들이 하락을 나왔는데요. 이렇게 좀 종목이 약세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시장 상황이 참 난해해요. 이제 왜 난해하냐면은 지수는 올라갔잖아요. 종합주가 지수는 올라갔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9시 뉴스에서 이제 종합주가 지수는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우리 실전에서 매매하는 실은 우리 청취자,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내 종목은 다 빠졌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보면은 오늘 이제 흐름의 포인트가 이거예요. 최근에 제가 이제 시장 흐름을 설명드릴 때 선물 지수의 흐름과 종합주가 지수의 흐름, 그리고 또 하나 삼성전자의 흐름을 같은 동일서상에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그게 이제 선물 지수의 등락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가장 핵심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보시면은요. 선물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은 지금 코스닥은 오히려 급락이 들어와 버리고,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오늘 지수는 올라갔지만은 자세히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승 종목수가 315개고 하락 종목수가 511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종목을 가지고서 매매를 할 때 시장이 좋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이, 그러니까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종목별로 대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런 시장의 전체적인 구조에 의해서 지수 등락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종목별 흐름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종목을 이 종목 저 종목 이 종목 저 종목 보지 말고, 그러니까 이 종목 저 종목 보지 말라는 얘기는 지금은 종목별 흐름 속에서는 종목의 흐름이 살아남은 종목들만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그 외의 종목들은 전부 다 약세 국면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종목별 흐름에서도 압축된 대응을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무튼 오늘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삼성전자는 올라가니까 지수는 올라갔지만은 전체적인 종목들의 흐름은 약세 흐름을 보인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여전히 시장은 이제 박스권으로 좀 보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럼 종목 대응은 역시 지금 최근에 이제 말씀해 주시는 뭐 LG 그룹주라든지 이런 쪽을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뭐 지난 이제 금요일 날 우리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시장 점검을 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물어보셔서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지금은 시장에서 어떤 계력과 같은 흐름이다.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 이제 반등은 좋지만은 이건 하락 추세 과정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은 종목들은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시장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변동성에 확 노출되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매매를 하면은 물릴 확률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비교를 했던 부분들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삼성전자를 하는 것보다는 같은 IT 섹터라고 했을 때는 LG 이노텍을 하세요라는 말씀을 매매를 하세요라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도 보시면은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주중반 이후에 조정이 들어왔지만 11선 안 깨고 오늘은 또 강력한 반등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종목의 포인트는요. 사실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종목을 이제 파워 시스템에서 말씀을 드릴 때 중소형주라든지 통통 튀는 종목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몇 개월 동안 계속 이렇게 같은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장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같은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같은 종목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의 변동성 흐름과는 상관없는 추세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그나마의 대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LG그룹 관련주 그리고 오늘 이제 보시면은 그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제 화학주 섹터에서도 오늘 뭐 롯데케미칼이 올라갔다가 상승폭은 약간 둔화되는 모습이었지만은 롯데케미칼이라든지 그다음에 LG화학 같은 종목들의 경우는 뭐 시세 흐름이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종목을 볼 때 중소형주라든지 이렇게 변동성에 노출된 종목들은 위험해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수가 급락 들어올 때 한 번씩 기술적 매수를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그나마의 종목 대응에 있어서는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뭐 LG그룹 관련주라든지 화학주 섹터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조선주 섹터, 뭐 산업재 섹터가 되겠죠. 이런 종목 중심으로 해서만 하는 게 지금은 수익도 수익 이려니와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켜주는 관점에서의 대안이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파워 시스템으로 시장 정리해봤습니다.